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게임 2021 기능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내부 코너 R 부분하고 외부 코너 R을 주는 기능에 대해서 봤고요. 자, 오늘 한번 보니까 최대 깊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최대 깊이 변화, 공구 보정이 적용될 수 있는, 공구 보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격을 띄우는 거죠. 있는 최대 깊이의 변화량을 설정한다. 작은 값을 사용할수록 결과가 더 정확해지지만 스텝 동작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윤곽 2D 작업에서는 공구 보정을 하게 되면 그 대상 도형에 있는 깊이 값을 옵셋한 형태로 생성이 되죠. 보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렸어요. 자, 여기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사용을 해서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구는 10파이짜리 평으로 하겠습니다. 자, 거르기에서 평엔드밀인데 10짜리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바로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반경값만큼을 떨어뜨려서 공구가 이동하는 경로가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깊이 값을 연결 조건에서 얼마를 줬느냐에 따라서, 자, 깊이 값을 절대로 0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0에서 생성이 되겠죠. 0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경로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Z가 0에서 움직이고 있죠. Z가 0에서 움직이는데 대상 도형에서 반경값만큼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대상 도형이 만약에 그 Z값이 일정한 형태가 아니고 이거를 약간 이동한 이 Z값이 다른 형태라면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Z값을 다르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값을 이제 절대로 대놨는데 증분으로 0으로 하겠습니다. 증분으로 해서 0을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그래도 지금은 동일하게 Z가 0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2D가 아니라 3D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로를 확인해 보면, 보정을 한 상태, 이제 보정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측면 보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움직일 때 키보드 B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고, 홈에서 경로 측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상 도형을 따라가면서 Z값이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때 보정을 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그 경로의 위치 있죠. 이 위치의 그 편차, 이 위치의 편차가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를 뭐 하겠느냐,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대상 도형이 기준일 것 같습니다. 대상 도형이 기준으로 해서 이 보정한 위치의 변화량의 뭐 공차값,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2D가 아니고 어떤 대상 도형이 3D 형태였을 때가 이제 좀 더 연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뭐 사용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어느 때에 이런 조건을 줘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딱히 이 값을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경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10이라는 값을 넣고 여기서 재생성을 누른다 해도 경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값을 넣었다고 해서 딱히 바뀌는 것은 없는데 기본값이 100분의 5로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샤프 코너 유지가 아니고 여기를 ES 버튼 눌러야 되겠네요. 자, 눌러서 계속 생성이 되고 있네. 이 부분은 지우고 최대 가공 깊이 변화량까지 봤죠. 그러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측벽면의 가공 여유다. 가공 여유는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2D로 놓을까요? 2D로 놓은 상태에서 평면 보기를 해보면 자, 경로를 생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은 절삭되는 부위를 빠른 검증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유값이 없죠. 대상 선택한 대상 도형까지 절삭되는 부위가 다 근접해 있죠. 그래서 여유값이 없이 작업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황삭 거친 절삭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정상 여유값을 0.5나 0.2나 이래서 남겨놓고 작업을 하고 그 부위를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면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할 용도로 정밀할 치수를 맞추는 용도로 정삭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간혹 이제 측면 여유를 0.5를 남기겠다라고 하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가공한 부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라핑이라고 하면은 이제 황삭을 뜻하죠. 뭐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ing를 붙이면 되겠죠. 이제 거친 절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삭. 그리고 이제 정삭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니쉬라고 하겠죠.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자, 정삭. 거친 절삭은 보통 라핑 엔드밀이라고 해서 면이 거칠거칠하게 생긴 엔드밀이 있죠. 그래서 라핑 엔드밀을 사용하게 되면 가공면이 그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일반 엔드밀, 이제 정삭 엔드밀로 한번 제거를 해서 정확한 치수를 맞추죠. 그래서 이제 가공면이 안 좋지만 라핑 엔드밀을 사용하는 이유는 절삭성이 일반 엔드밀에 비해서 훨씬 좋기 때문에 라핑 엔드밀을 사용하죠. 그래서 라핑 엔드밀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이 약간 남은 양, 이 부분은 정삭 엔드밀을 가지고 한번 돌려주면 면이 가공 시간도 빠르고 면도 깨끗하게 유지가 할 수 있죠. 자, 그런 용도로 쓸 때 측면 가공 여유를 라핑 엔드밀로 또 여유를 두고 작업하고 정삭 엔드밀로 그 여유값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황삭으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뒤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여유값을 0으로 주고 만약에 새로운 공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직경은 동일하게 하고요. 조건에서 여기를 10짜리 정삭이다 해서 F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침을 하게 되면 이제 공구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의 어셈블을 만들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1번은 황삭, 2번은 정삭용으로 쓰겠다. 뭐 절삭 속도라든지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할 때는 여유값을 안 주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두 개의 경로를 같이 봤을 때 모의 가공은 필요 없고요. 경로 확인을 했을 때 황삭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하고요. 그리고 정삭에서 갈 때는 이 여유값을 제거하면서
제거하면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황삭에서 제거되지 않은 그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면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절삭량이 많으면 칩배출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면도 깨끗하지 않겠죠. 그래서 절삭량이 적으면 그만큼 칩배출이 잘 되면서 면이 깨끗하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삭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1차 황삭 작업하고 2차 정삭 작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를 줬는데 샤프 코너 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샤프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삭을 할 때는 정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샤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서리를 라운드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삭을 보시면은 얘도 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그 라운드로 돌고 있죠. 라운드로 돌고 있는데, 자, 가령 황삭을 할 때도 라운드로 돌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이 라운드로 돌면서 물론 외부의 간섭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모서리 부위에서 면을 좀 부드럽게 처리할 용도로 이렇게 라운드 처리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데 황삭에서는 굳이 이걸 라운드로 처리할 필요가 굳이 없죠. 그래서 황삭에서는 직선 형태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황삭에서 얘를 전체로 하셔도 되겠죠. 전체로 하고 재생성하면 전체가 아니로 안함으로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각 형태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 형태로 작업하고 정삭을 할 때는 라운드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냥 샤프로 놓은 상태에서 얘만 체크하는 거죠. 샤프 코너 유지를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샤프 코너 유지 이건 똑같은데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는데 샤프 코너를 유지한다. 차이가, 얘를 좀 크게 줘볼까요? 1을 줘보겠습니다. 1을 주고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샤프 코너를 줬는데 얘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 안 하고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 경로가 달라졌거든요. 측면 여유면은 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얘를 2를 줬을 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얘를 두 개를 뒤로 복사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자, 하나는 샤프 코너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값을 2를 줬고요. 자, 하나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한 거고. 자, 두 개의 경로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로 볼까요? 자, 첫 번째 경로는 여기를 라운드로 돌았네요. 라운드로 돌 필요가 있나?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자, 이 절삭되는 부위를 남겨지는 부위도 라운드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남겨지는 부위는 직선 형태로 처리할 건지,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로는 남겨진 부위가 직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원호 경로가 생성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를 처리를 할 때 이 부분을 라운드로 처리할 건지 직선 형태로 처리할 건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얘를 라운드로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샤프라면 각진 형태죠. 샤프 형태로 유지해도 되겠죠. 근데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겼는데 이게 딱히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유를 두고 작업을 했을 때 그 모서리 부위를 직선 형태, 미저삭된 부위를 직선 형태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라운드로 유지할 건지, 뭐 정확한 어떤 절삭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걸 체크를 끈 게 맞겠죠. 각지게 유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 이 부위를 이제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여기에 절삭량하고 여기에 절삭량이 다 일정하죠. 하지만은 여기를 만약에 각진 형태로 유지한다면 절삭량이 여기에 절삭량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거리가 좀 멀어지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게 또한 여유를 주고 나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했을 때 이 모서리 부위를 뭐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라운드로 처리할 건지, 그런 뭐 내용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이걸 각지게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샤프 코너 위치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면 가공 여유는 우리가 이제 측면 여유를 봤는데, 얘를 바닥면 여유를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솔리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얘가 평면에 와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를 이동해서 투영 이동을 시켜서, 투영 이동보다는 원래로 회전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평면화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평면화를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시킬까요?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해 볼까요? 이동해서 다이나믹 기능으로 이렇게 축을 만들고요. 자, 얘를 평면화를 시켜야 되는데, 평면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이 축 있죠. 다이나믹 축의 이 형상, 방향을 여기 중간점에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축의 형태를, 다이나믹 축을 이 도형에다가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형 이동으로 바꾼 상태에서 축을 정렬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대상 도형이 바뀌면서, 축이 바뀌면서 대상 도형도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측에서 봤을 때 이게 평면에 올 수 있도록 평면화가 됐죠. 투영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치수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들을 바꿔 놓고요. 다시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얘를 가지고 솔리드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1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출 기능으로 돌출하는데 5만큼만 돌출하는데 벽 두께를 주겠습니다. 벽 두께를 한 5 정도 줘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체인을 잡았고 이제 가공을 할 때 측면 가공 여유를 마이너스 5를 줘볼까요? 자, 5를 주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는데 지금 Z값이 0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조건에서,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5에서 작업하겠다라고 해서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경로 공구가 내려와서, 즉 정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5인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5인 위치에서 돌고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측면 여유는 마이너스 5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큼 보고 들어가겠죠. 자, 이때 이 대상을 이제 뒤로 복사를 시키고, 이게 작업할 때 바닥 여유를 내가 주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0.5만큼 여유를 주겠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러면 자, 공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 정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아까 0.5라고 하는 여유값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죠. 측면은
마이너스 5를 줬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만큼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바닥은 0.5를 띄어서 움직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황삭 차원에서 작업을 할 때, 자, 그러면 황삭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바닥에다가 0.5를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측면을 마이너스 4.5만큼 작업을 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5를 주고, 바닥을 0을 주고 작업하겠다. 자, 해서 전부 재생성을 해서 보면, 처음에 작업할 때는 거친 절삭으로 경로 확인을 눌러서 거친 절삭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측면 여유를 0.5를 주고 바닥 여유를 0.5를 주고 작업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작업할 때는 정삭을 할 때는 정확하게 여기를 여유값을 없이 측면도 없고 바닥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재료 설정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볼까요? 전체 솔리드를 체크하면 현재 솔리드 영상으로 재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소재가 빨간 색깔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의 가공을 체크를 하고, 자, 공작물을 보이게 하고요. 가공 경로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절삭 부위의 색깔을 이제 황삭과 정삭을 구분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얘를 확대를 할까요? 확대를 해서 키보드 S를 제가 누르고 있어요.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황삭 경로가 되겠죠. 경로도 같이 볼까요? 경로를 표현하겠다라고 여기에서 체크를 하시면 경로가 보이겠죠. 자, 이게 보이고요. 이때 그 단면 보기를 체크해서 X, Y, 그 다음에 X, Z 단면 보기를 정면에서 단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소재 색깔하고 공작물 색깔이 똑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게 이게 그 미절삭된 부위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모델 색깔을 지금 붉은 색깔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색깔을 지금 노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친 절삭으로 여유값을 0.5를 남겨놓고 측면도 0.5를 남겨놓고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공구를 교체를 해서 진입을 한 다음에 방금 이 부분을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해서 정치수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수를 만들면서 제거를 한다. 그럼 살이 다 제거가 됐죠. 이렇게. 자, 단면을 보기를 이걸로 해볼까요? 이건 아니고 여기 뭐 이것도 별 의미는 없겠네요. 안함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제거를 하고 제거하고 복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형상하고 지금 모델링의 색깔을 공작물이 되겠죠. 공작물의 색깔하고 공작물과 공작물 이름이 똑같네요. 이건 워크피스가 되거든요. 워크피스의 색깔과 공작물의 색깔 서로 이제 다르게 좀 구분이 돼야 될 텐데 똑같은 색깔로 돼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하튼 이제 그 지금 황삭하고 황삭 작업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제거할 때 황삭 작업에서 남겨놓은 여유값 바닥에 0.5 그리고 측면에 0.5 남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측벽면 가공 여유와 바닥면 가공 여유를 활용을 해서 황삭과 정삭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